우리는 종종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은 각각 다양한 근육을 단련시키기 때문이죠. 전신의 근육을 만들고 싶다면 단 3가지 운동만 잘 알고 정확하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 복부 바퀴 롤러 운동. 복부 바퀴 롤러의 가장 큰 장점은 수많은 다른 근육들도 단련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부 바퀴 롤러를 사용할 때마다 20개 이상의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이 운동은 복근, 고관절, 복사근, 허리, 등 위쪽, 어깨, 팔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또한 복사근과 복근의 근육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바퀴롤러의 도움으로 균형 유지를 배우게 됩니다. 복근 강화는 코어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면 척추를 튼튼하게 하고 허리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정확한 동작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어 몸을 숙이고 앞에 충분히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바퀴를 양손으로 잡고 무게를 그 위에 싣습니다. 몸 뒤쪽에서 발목을 포개 다리를 꼬아서 바닥 또는 운동 매트에서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동작은 자세가 불안정하지 않게 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코어에 힘을 주고 엉덩이 근육을 조이면서 바퀴를 앞으로 굴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움직임 내내 척추를 똑바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곧게 편 채로 가능한 한 멀리 바퀴를 굴려보세요. 그 자세에서 몇 초 동안 버팁니다. 더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근육은 더 많은 일을 할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려면 바퀴를 무릎 쪽으로 굴릴 수 있도록 복근과 코어 근육을 다시 조여야 해요. 복근 바퀴 롤러 사용에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다음 단계는 다리를 쭉 편 자세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면 엉덩이 근육을 조이고 등 위쪽을 둥글게 하고 발을 쭉 펴고 골반을 약간 뒤로 움직이세요. 이 운동 중에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운동하는 동안 엉덩이가 바닥 쪽으로 처져서는 안 됩니다. 허리, 머리부터 꼬리뼈까지를 최대한 일직선으로 세워야 합니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세요. 양팔은 곧게 편 채로 나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퀴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점핑. 점프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높이 뛰기와 멀리 뛰기인데요. 2가지 모두 하반신, 즉 다리와 엉덩이 근육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팔 운동도 되는데 왜냐하면 팔을 흔들어서 탄력을 받고 착지 직전에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팔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점프는 또한 신경계에 도전하고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지구력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60cm 높이로 뛰어오를 수 있다면 가장 높은 점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리 힘이 말 그대로 땅바닥을 박차게 됩니다. 우선 의자에 앉는 상상을 하면서 무릎을 구부리세요. 발이 어깨 너비 정도 떨어져 있고 무릎이 60도 각도로 구부러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자세로 점프할 때 가장 높이 뛸 수 있고 동시에 무릎 부상을 막을 수 있죠. 점프하기 바로 전에 무릎이 발가락 위에 위치하고 있고 발가락이 약간 안쪽으로 향하도록 하세요. 점프를 할 때 등은 곧게 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착륙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발바닥 앞부분으로 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후에야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야 합니다. 발 전체로 착지하면 발목을 쉽게 삘 수 있거든요. 또한 착륙 직전에 무릎을 약간 구부리세요. 그러면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을 다치지 않습니다. 멀리 뛰기. 수직으로 점프를 할 때는 양다리를 사용합니다. 멀리 뛰기를 하기 전에 어느 발이 주로 사용하는 발인지를 정해서 그 발로 땅을 딛고 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멀리 뛰기를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모래밭인데 부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땅을 박차고 난 후에는 엉덩이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주세요. 이 움직임은 더 먼 거리를 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가능한 한 부드럽게 착륙해야 합니다. 무릎은 약간 구부려야 하고 발목은 곧게 뻗어야 합니다. 또한 착지할 때 절대 손목을 사용하지 마세요. 모래가 착지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세요. 3. 밧줄 오르기.
밧줄 오르기를 할 때 온몸의 근육이 사용됩니다. 이 운동은 상체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조정력과 민첩성도 향상시킵니다. 이두박근, 등 위, 등 아래, 팔뚝, 어깨, 복근을 단련시켜주죠. 두 손으로 밧줄을 잡습니다.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놓고 밧줄은 두 다리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팔꿈치에서 팔을 구부려 몸을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하세요. 몸이 따라올 때마다 밧줄의 더 위쪽 부분을 아래쪽에 위치한 손을 움직여 잡습니다. 밧줄의 꼭대기에 도달할 때까지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정상에 도달한 후에는 같은 방식으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손만 사용해 밧줄 위로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다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밧줄 오르기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 운동을 하는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도록 하세요. 또한 밧줄의 반 정도만 목표로 해서 부분 오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밧줄 아래에 몇 개의 매트를 놓는 것도 잊지 마세요. 궁극적인 목표가 강하고 윤곽이 분명한 근육을 갖는 것이라면 필요한 것은 신체적인 훈련만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외에 몇 가지 다른 권고사항들도 따라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식습관을 체크해보세요. 근육을 키우려면 하루에 4-5번을 먹어야 합니다. 식사 사이에 2-3시간 정도 간격을 두세요. 그러면 몸은 항상 근육을 형성할 에너지를 갖게 될 거예요. 적어도 운동하기 2시간 전에 식사를 하도록 하세요. 제대로 된 식사이거나 건강에 좋은 간식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몸이 음식을 소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운동하는 동안 섭취한 칼로리가 사용됩니다. 운동을 마친 후 고단백 스낵을 먹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세요. 가장 좋은 선택은 저지방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 달걀, 가금류, 생선, 유청 분말 또는 아몬드 버터를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금치에는 글루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순수 근육을 키우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방울 양배추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낮 동안과 운동 사이의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비트는 손상된 관절을 수리하기 좋은 화합물인 베테인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피망도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면역 촉진제인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주간 식단을 계획하면서 과일을 잊지 마세요. 바나나, 사과, 오렌지, 그리고 멜론은 근육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배고픔을 막아주는 섬유질로 가득하죠. 그리고 당연히 살코기는 정기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 고급 단백질, 아연, 철분,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고품질 단백질의 다른 훌륭한 공급원은 껍질 없는 닭고기, 코티지 치즈, 그리고 달걀입니다. 진척 상황을 확인하세요. 전문가들은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면 1시간 이상 운동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동안 점점 나아지는 것인데 직접 하는 것은 말하기보다 더 어렵죠. 사람들은 종종 강도를 더하기보다는 운동 시간을 늘립니다. 주요 운동 루틴 내에서 들어올리는 무게나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매달 운동 루틴을 바꿉니다. 진전이 없는 슬럼프기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면 4주마다 반복 횟수를 변경하세요. 그러면 몸은 매달 다른 스트레스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육이 늘게 될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근육을 공략하는 다른 매우 효과적인 운동을 알고 있다면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인생의 목표가 근육을 키우기인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면 영원히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를 수 있어요.